조금 전에 봤었던 코드인데요. 피코 GPT라고 해서 올라가 있는, 이걸 오픈 소스라고 하긴 뭐하고, GPT가 이제 비공개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GPT를 자기 나름대로 구현한 코드들이 많이 있어요. 민 GPT부터 시작해서 뭐 트랜스포머스에도 올라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게 논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구현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왜냐면 논문이 공개 안 했으니까 코드를.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어 생성 모델에 대한 이해와 함께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해, 그리고 GPT라고 불리는 언어 생성을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어떻게 활용해서 학습을 시켰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부정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한번은 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 코드를 리딩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아마도 직접 코드를 이렇게 짤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게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허깅 페이스에서 허깅 페이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마치 이제 깃허브처럼 대부분의 언어 모델들은 대부분 허깅 페이스의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API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가져다 쓰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굳이 이렇게 구현할 이유는 없죠. 디테일하게 볼 이유도 사실은 없죠. 이 코드의 디테일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디테일의 이해를 하기 위한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코드를 또 볼 건데요. 사실은 시간 같아서는 이걸 하나하나씩 같이 쳐보면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좀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드린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코드를 드렸으면 런타임하고 여기 모두 실행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맨 아래 쪽을 보면은 이렇게 modelckt.data에서 뭔가 어떤 특정 모델을 가져와서 보시면 체크 포인트, 인코드 제이슨, 그리고 뭐 H 파라미터, 모델 체크 포인트, 용량이 498MB 인덱스, 그리고 BP라고 하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하는 센터스피스 알고리즘의 하나로 저희가 아까 살짝 썼던, 학습도 했었죠 아까? 센터스피스 토크나이저를 한글 위키데이터를 학습해서 썼던 그 복해도 우리가 한번 가져다가, 우리가 학습했다 치고 가져다가 GPT 모델에 돌아가는 인퍼런스 구조를 한번 같이 봐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 알렌 튜링 theorized that computer would one day become the most powerful machine on the planet,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문장을, 입력한 문장에 따라서 넥스트 문장을 생성하는, 잘 생성이 된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성되는 걸 이제 봤다면 이 코드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즉 문장이 적절한 문장으로 생성해 낸 거예요. 이 모델은 이제 사전에 학습해서 저장해 놓은 모델을 가져다 보니까 의미 있게 추론도 한 건데요. 자, 한번 이제 이 코드를 거꾸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다시 이제 매핑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걸 보기 전에 보여드렸던 그 코드가 지금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흐름인데요. 한번 보셨으니까 조금 이해도가 높아져 있다는 전제로 한번 봐볼게요. 거꾸로. 천천히 갈게요. 코드가 복잡하진 않아요. 몇 줄 안 되니까요. 근데 그 데이터의 흐름이 좀 복잡한 거죠.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값을 주고 실행을 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인은 첫 번째 입력값은 프롬프트에다가 문자를 준 거고요. 좀 더 코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엔터콘트 제너레이트가, 여기 이제 엔터콘트 제너레이트라고 해서 한 좀 짧게 8개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기를 늘려볼까요? 한번 30 정도 늘어가시나? 한번 숫자를 바꿔보고, 한번 숫자도 바꿔보고, 지금 보니까 좀 길게 The most powerful machine on planet, 그 다음에 The computer is,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저런 문장들을 한번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피코 GPT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학습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코드 보는 거에서 마지막 로스만 구해서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는 부분만 있으니까 이제 코드 가보면 나와 있겠죠. 자, 역시 한국어는 잘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한번 학습해 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배운 GPT를 가지고 학습도 해보고 사전 학습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목적으로 잘 돌아가는 코드를 한번 해볼 거고요. 좀 더 좋은 example을 넣어서 여러분도 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문장 제너레이트 아까 봤죠? N 토큰 투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문장 몇 개 생성할지를 그냥 8개나 뭐 30개나 한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들은 여기 잠깐 이제 파라미터를 잠깐 봐보면은 모델 사이즈가 124 메가바이트 모델을 쓴 거고요. 작은 모델이죠. 아주 작은 모델. 그리고 모델을 이 폴더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작업하다 여기 모델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 또 실행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가 보네요. 이건 이제 제가 한 번 더 실행해서 그런 거고, 이 모델 밑에, 이 폴더 밑에 다양한 값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좀 이따 같이 봐보겠지만, 여기 이제 파라미터. 여기 보면 이제 H 파라미터라고 해서 어떤 파라미터 값들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죠. n 언더바 복화 사이즈가 한 5만 개. 지금 5만 개의 전체 사전 데이터 사이즈를 가지고 했고요. 인베딩 값도 이제 익숙한 값이 있죠. 이건 이제 콘텍스트 사이즈. 이게 아마 이제 중간에 마지막 그 리니어 거기에 들어가는 그 값 같아요. 변수니까요. 인베딩 값이고 헤더는 이제 12개. 12개 헤더와 12번을 반복해서 하는 좀 작은, 대체적으로 작은 모델을 우리가 사용할 건데요. GPT에서 말하는 어떤 작은 모델의 파라미터가 여기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케 같은 경우들을 이제 보면은 그 사전 모델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용했던 비슷한 거예요. 내가 사전에 학습한 모델들을 BPE라고 해서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해서 이 단어 세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야. 쭉 보시면 단어 세트.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코드를 다시 볼 건데요. 결국 우리는 입력에 문장과 길이만 줬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문장을 준 거고요. 길이는 이제 뭐 디폴트 값을 써도 되는데 이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코드를 보면은 돼요. 이제 실행 가능한 코드니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바로 전 시간에 살짝 봤던 generate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있네요. 뭔가 이제 하나하나씩 생성해 주는 일을 얘가 하겠죠. 그러면 생성하기 전에 input id를 아까도 들어갔던 그 인풋 데이터들의 인덱스 값, 정수 값들을 여기다 입력해 넣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값을 모델 사이즈, 모델 딕토리가 있고 프롬프트가 있는데 한번 이 값을 가보자. 모델 사이즈를 우리가 따로 빼가지고 여기다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왜냐면 코드를 보기 전에 답답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게 변수화가 안 되셔서 자, 보면은 일단 위에는 이제 똑같은 인풋 데이터를 파라미터 값인 거고요. 이제 로드하는 부분은 유틸에 이제 만들어진 함수인데요. 여기 이제 루틸이에요. 모델에 관련된 정보들을 가져오는 건데 이 값을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여기서 다 출력하는 값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나와 있으니까 먼저 보면은 시작이니까 값을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말 그대로 이제 학습 파라미터네요. 얘는 제끼고요. 위에서 출력을 하는데 살짝 볼게요. 자, 요 HFR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콘피그 파일 여기서 보면 요 값이에요. 요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인코더는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 뭐 이런 토크나이저가 하는 일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자열이 들어오면은 그 문자열을 인코드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정수 인코딩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거는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출력을 요건데 요 값을 출력해 주니까 결국은 마지막 요 인티저 시퀀스 값, 정수 시퀀스 값이 보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파라미터들이라든가 인코더 우리가 사전에 학습한 인코더를 가져오고 여기는 뭐겠어요? 이런 값들을 사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온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즉 처음 메인에서 하는 일은 어떤 설정 값을 가져오고요. 사전에 학습된 모델이라든가 파라미터를 가져온 다음에 중요한 부분 이 부분 결국은 프롬프트 문자열을 토크나이징을 하든 뭐 하든 최종적으로 정수 인코딩을 해주고요. 그 값을 제너레이터에 넣어줬죠. 아까 코드 기억나시죠? 걔랑 같이 보지 않아도 단순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인코딩 값을 제너레이트 해주는데 뭔가 파라미터들을 넘겨주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해진 거죠. 파라미터를 넘겨줬는데 얘는 이제 헤더의 개수잖아요. 즉 제너레이트 하는데 헤더의 개수, 멀티 헤드 어텐션이니까 그 헤더 개수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길이 얼마나 생성해 줄 거냐를 넣어준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아웃풋은 디코드, 즉 정답으로 나온 인덱스 값들을 아웃풋 텍스트에 넣어준 것 뿐인 거야. 그러면 이 부분만 보면 된다는 거죠. 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주고 제너레이트 해줬으며 마지막 결과는 정수 시퀀스가 나와서 걔를 디코딩 해줬다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너레이트만 제대로 봐보면은 우리가 GPT가 조금씩 이해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간단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너레이트를 이제 봐볼 거예요. 지금 이 코드는 작동하는 코드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GPT 모델 스몰 사이즈 가져와서 실제 추론도 잘한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트를 한번 봐보자 이거죠. 제너레이트에서 이제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아까 잠깐 읽었던 코드가 막 복잡해 보이지만 GPT라는 모델이 하는 일이 있었죠. 하나하나의 그쵸, GPT 모델은 추론해서 어떤 로직 값을 GPT가 마지막에 가져오는 값이 뭐라고 소프트 맥스를 하고 남은 소프트 맥스를 통과한 그 확률값, 그 확률값의 아웃풋즈였잖아요. 그렇죠? 로지츠, 즉 확률값들의 우리가 마지막 것만 쓴다고 그랬죠. 마지막 것. 그래서 아까 그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거를 하나를 가져다가 아규맥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고 해요? 마지막 값이니까 넥스트 아이디가 되는 거죠. 넥스트 토큰 아이디. 그래서 넥스트 토큰 아이디를 하나하나 저장해 뒀으니 그 말은 이 값을 마지막에 리턴 해준다는 말은 그 아까 여기서 생성된 마지막 토큰들의 리스트니까 그것이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생성되는 그 생성된 문장이 나오겠죠. 아까 봤던 코드 그대로죠,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코드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왜 이렇게 코드가 복잡해요? 별거 아니죠. 인풋주에다가 어펜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트하는 문장은 인풋주에서 인풋주의 길이에서 토큰의 사이즈, 즉 최초 우리가 작성한 그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우리는 계속 인풋주는 쉽게 얘기해서는 이 문장 모두를 다 포함한 거에 우리가 생성한 문장도 막 붙였다가 최종적으로 리턴할 때는 아웃풋 문장만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 인풋에서 그 새로 생성하는 것만큼을 뺀 거에서 다시 그만큼, 즉 새로 생성한 사이즈 길이만큼만 출력해 주는 거니까 그냥 파이썬 코드의 이야기예요.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 끝났네요.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GPT-2잖아요, 우리가. 이 모델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다 이해했고 GPT-2 모델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GPT-2 모델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인풋즈가 들어가는데 인풋즈는 뭐라고요? 정수, 정수 시퀀스, 문장에 대한 각 단어의 정수 시퀀스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이 아이디 값. 자, 그럼 이제 GPT-2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자, GPT-2 모델은 크게 포지셔널 인베딩과 토큰, 포지셔널 인베딩과 입력을 넣은 나는 집에 갑니다 같은 나는의 단어에 대한 그 토큰에 대한 인베딩 값이 들어가야 되죠. 인베딩 값. 해당 토큰과 포지셔널 인베딩 값. 즉 밑에 코드를 보면은 내가 해당 인풋츠가 여기 와 있잖아요. 인풋츠. 인풋츠에 대한 인베딩 값. 인풋츠에 대한 인베딩 값. 여기 뭐야? 포지셔널 인베딩에 대한 인풋의 길이니까 길이가 예를 들어서 3개면은 0, 1, 2 지금 문장이 너무 기니까 좀 헷갈리죠? 나는 집에 갑니다라고 하면 3개라고 하면은 이게 3개가 되겠죠? 3개가 0, 1, 2니까 0번째 포지션 인베딩 값 1번째 리스트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인베딩인데 얘가 배열이니까 그 각각에 대한 인베딩 값이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n 언더바 시퀀스는 이제 시퀀스의 개수, 즉 문장이니까 각각의 단어의 개수인 거예요. 나는 집에 갑니다 해서 얘는 뭐예요? 나는 집에 갑니다니까 3인데 우리가 인베딩으로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인데 3개의 인베딩 값이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왜? 포지셔널 인베딩은 그냥 더해준 거잖아요. 즉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드를 다시 봐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나는 집에 갑니다에 이제 n 언더바 시퀀스는 이 3개의 개수다. 그리고 각각은 인베딩 값이니까 인베딩의 차원이다. 요 값을 말하는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코드 리딩하거나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은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글로 설명하는 거, 동영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해석일 뿐인 거예요. 그러려면 코드를 보면 되는 건데, 코드는 생각보다 심플한데 코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코드를 볼 때 헷갈리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인베딩 차원, 그리고 그 행렬의 차원,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 아파 죽는 거죠. 자, 잘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 개로 했을 때 n 언더바 시퀀스는 단어의 개수인데, 즉 인풋이 세 개의 단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이 인베딩 레이어에서는 세 개 단어 각각에 대해서 인베딩, 우리 차원이잖아요. 얘가 아까 인베딩 값이 뭐였죠? n 언더바 인베딩 값이. 그래도 보고 가면 요 768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768 차원의 인베딩 벡터 사이즈로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넘어갈게요. 이게 전부니까요. 여기서 이해할 때 헷갈리는 부분들은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뭐야? 이게 전부인 거야. 인베딩 값이 들어왔으니, 이 값이 들어왔으니 이제 트랜스포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그렇죠? 트랜스포머에 반복해서 들어가니까, 자 보시면 이제 블럭즈, GPT-2의 인풋, 인베딩, 그다음에 이제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 GPT-2의 인풋 파라미터니까 이게 쭈루룩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이 값들이 있었던 거예요. 쭈루룩 얘네들 아까 이런 것들, 블럭들 여기에 n헤드 여기 들어간 거고, 이 나머지 값들이 이 파라미터에 들어있다. 그럼 좀 이따 파라미터 여기 출력해 주는 게 있었나? 이 파라미터 안에 여기에 이런 값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인베딩. 그러니까 아까 출력을 잠깐 제가 해봤더니 파라미터가 엄청난 값들이 막 숨어 있었잖아요. 요거. 이 속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게 메모리 변수니까 이 구조초 속에는 아까 말한 위에 다양한 값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지금 살짝 실행해 보면은 사실은 엄청 복잡한 값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출력이 안 될 정도로 여기에는 다양한 값들이 막 있는 거죠. 내용이 안 돼. 요거를 뭐 봐서 좀 이따 시간에 볼 수 있는 코드가 있는데, 일단은 가볼게요. 이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코드에는 없지만 이거 인베딩 값이잖아요. 그래서 인풋지에 해당되는 인베딩 값 가져올 수 있잖아요. 즉 아까 그 막 배열들 보이시죠? 그 중에서 내가 인덱스에 해당하는 인베딩 값만 가져오고, 여기도 이제 아까 포지셔널 인코딩은 다 사이즈가 뭐예요? 전체 단어 개수만큼의, 전체 단어 개수가 아까 몇 개였죠? 뭐 몇만 개의 그 리스트 룩업 테이블,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쫙 있었던 그 값에서 내가 해당되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만 불러오는 거니까, 요거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게 아까 파라미터라는 변수에 다 담겨 있다고 했으니까 그 속에서 이 각각의 이름을 통해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락즈는 뭐냐면, 이제 블락은 이제 포르프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 블락.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이 트랜스포머에 파라미터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자 이거지. 뭐가 들어있는지. 반복하면서 블락을 통해서 트랜스포머 도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n번의 레이어를 통해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쭉 수행하면서 결과값을 x에다가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값에 인풋으로 다시 x가 들어가죠. 여기 인베딩 값이 최초 인베딩 값이 x에 들어갔다가 이 블락에 x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x는 일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세 개면 세 개짜리가 나온다고 했던 그 값이 다시 들어가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돌다가 나온 최종적으로 x를 여기에 마지막에 레이어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x에다가 x 인베딩 값을 해줘서 그 나온 어떤 실제 자기의 값이겠죠. 마지막에 인베딩 값을 이제 토큰으로 바꿔주는 걸로 바뀌죠. 즉 뭐냐면, 이 값은 뭐냐면 우리가 구한 인베딩 값을 다시 이제 문장의 개수만큼의 토큰의 개수. 즉 뭐냐면, 우리가 이거 잡아보세요. 토큰의 개수가 우리가 마지막에 출력하는 게 소프트맥스잖아요. 좋아요. 코드 리딩이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에서 소프트맥스 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해 보면 자, 마지막에 값이 나온 다음에 이 인베딩 값에 소프트맥스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이 왜 초정적으로 왜 전체 왜 안 나오냐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일단 인베딩이라고 표현된 것 같은데 여기 실제 코드상으로 보니까 명확해졌네요.
이게 뭐냐면 이 x라는 값은 어떤 인베딩 값이잖아요. 즉 보면은 세 개의 단어를 집어넣고 그 세 개에 대한 인베딩 값인데 얘를 이제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나온 그 값이 뭐냐면 거꾸로 됐죠. 지금 이게 트랜스포즈 있잖아요. 원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역으로 해서 얘가 이제 길이가 전체 단어의 개수만큼 나오는 거죠. 즉 얘가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이 단어가 총 10,000개면 10,000개의 값을 나온 거예요. 총 3개 단어에 대한 각각의 이제 10,000개. 그러면 그 10,000개 중에서 소프트맥스 취해가지고 하나를 구하려고 하는 마지막 치환 작업을 여기서 해준 거네요. 이 방법으로. 노멀라이즈의 마지막 값은 결과적으로 3개의 인베딩 값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럼 3개의 인베딩 값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3개의 인베딩 값과 지금 멤머를 한 거예요. 그 멤머를 했을 때 요 값은 뭐냐면 요것들도 다 인베딩 값인 거죠. 트랜스포즈한 요 값일 거예요. 이 값은 뭘 의미하냐면 얘는 차원이잖아요. 512차원이죠. 512차원, 638이죠. 어쨌든 이 값과 지금 얘가 원래는 512에 여기가 만이었을 거예요. 1 곱하기 512가 곱하기 원래는 만 곱하기 512가 되는데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512 곱하기 10,000개의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사라지죠. 그럼 이제 하나와 10,000개의 단어가 나오겠죠. 즉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이 인풋 값과 이 인베딩 벡터 사이에 어떤 멤머를 했잖아요. 관계성이잖아요. 즉 마지막 이 값이 최종적으로 가장 유사한 어떤 확률값으로 변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W 값은 계속 학습이 되는 거고요. 정답을 우리가 로스 값을 구하면 그 정답에 해당되는 거에 맞게끔 W는 다시 인베딩 벡터는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제가 구했던 마지막 인베딩 벡터 하나, 둘, 세 개의 이 512의 그 값과 내 정답,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취하고 난 정답, 예를 들어서 10,000개라고 하면 이 512가 10,000개로 바뀌었어. 그 중에서 내가 정답은 어떤 특정한 값이야. 그 오차를 구했어. 그럼 오차만큼을 다시 학습 백프로페이션 하면은 결과적으로 인베딩 벡터가 학습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코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네요. 아웃풋 인베딩과 그쵸 아웃풋의 인베딩과 추가로 W가 하나 있는 거죠. 인베딩 벡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 값은 최종적으로 나온 X고요. 이 값이고 그 X와 여기 이제 인베딩 벡터를 한 번 더 트랜스포즈해서 곱해줘서 그 나온 결과가 인베딩을 트랜스해줬으니 결과가 이제 N 언더바 복해라고 하는 이 10,000개 사이즈를 마지막으로 그 소프트맥스를 해주면 그쵸? 특정값 확률이 나오니까 특정값 단어 하나 정답이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학습해서 그 W들은 인베딩 벡터 값은 수두로 학습하는 방식이잖아요. 왜 굳이 왜 얘를 넣었어요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베딩 값을 얘가 마지막에 또 학습도 하는 거죠. 여기서도 학습을 하지만 마지막에서도 한 번 더 학습을 하겠죠. 그쵸? 계속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이해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이제 트랜스포머 블락만 마지막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트랜스포머도 지금 보시면 GPT가 있으면은 그 위에 있는 건데요. 요것도 딱 봐도 지금 아주 간단해 보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트랜스포머 블락 여기고요. 큰 틀에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어텐션과 포지션 와이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틸적인 성격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 값들의 변화를 한번 또 봐본다고 하면요. 여기에 지금 아까 여기 뭐가 들어왔냐면 여기 땡땡 해가지고 블락 속에 이런 값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n헤드 전까지. 첫 번째 어텐션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영역이죠.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 보면 멀티헤드 어텐션과 포지션 와이즈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정신없죠. 코드상에서 코드를 보고 뭐 조금 하다 보니까 맥락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MHA라고 하는 멀티 헤드 어텐션인 거죠. 또 위에 구현되어 있겠죠. 멀티 헤드 어텐션에 레이어 로멀라이즈 한 X가 들어왔고 X에 여기도 또 이제 어떤 변수 값인 거예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인 거예요. 혹은 어떤 값, 이런 인베딩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뭔지 알겠죠? 그러면 어쨌든 X가 들어온 다음에 노멀라이즈 하는 것, 즉 이 부분에서 여기 X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로멀라이즈부터 하죠? 로멀라이즈를 했어요.
그 값을 인자로 집어넣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 있는 어떤 파라미터인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즉 여기서 보면 n헤드, 얘는 멀티 헤더니까 n헤드의 개수를 우리가 입력해서 준 거죠. n헤드의 개수는 아까 여기 이제 디폴트 값으로 n헤드 값이 한 12 정도 되는 값이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헤더가 12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멀티헤드 어텐션의 어텐션, 셀프 어텐션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영역.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뭐였다고요? 보시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그 안에 하나의 입력값이 있고 여기 한번 댄스 레이어가 들어가고 마지막 출력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하나 레이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면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인데 여기도 보면 입력값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총 개수 요거 봐보세요. 이 개수. 자, 총 개수 3개 다 나는 집에 갑니다와 그 각각의 임베딩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지나고 나면은 3개의 나는 집에 갑니다와 임베딩 값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중에 코드 보실 때 하나하나씩 보면서 분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멀티헤드 어텐션을 한번 살짝 보자 이거죠. 위로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멀티헤드 어텐션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른쪽의 값은 뭐냐면 주석으로 된 거 뭐냐면 이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서의 값의 변화인 거예요. 자, 멀티헤드 어텐션이 값이 변하던가요? 안 바뀌죠. 세 개 단어의 임베딩이 세 개 단어의 임베딩으로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봐주세요. 트랜스포머 블럭이 아무리 값이 변해도 세 개 단어와 임베딩, 세 개 단어와 임베딩 안 바뀌고 있죠. 지금 위에도 지금 다 똑같으니까. 그랬을 때 멀티헤드 어텐션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이즈의 값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내부적인 활동만 달라 뭔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멀티헤드 어텐션은 우리가 이제 몇 번이나 반복했으니까 이제는 막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죠? 결국은 멀티헤드 어텐션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고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기억을 한다고 치고 한번 가보자 이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QKV 헤더 뭐 변수들이 보이죠. 우리가 멀티 헤드 어텐션은 QKV를 가지고 각각의 관계성을 통해서 중요도 값을 즉 Q 내가 입력된 그 해당 값과 나머지 값들의 관계성 중요도에 따라서 관계성을 추가로 데이터를 줘가지고 콘텍스트 벡터를 입력해서 최종적으로 출력을 뽑아내는 어떤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텐션 메커니즘은 Q가 들어가고 Q 임베딩이 들어갔을 때 W 값, W에 대한 Q값, 그 다음에 W에 대한 K값, W에 대한 밸류값,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 X하고 이 리니어라고 하는 요 값이 X가 들어갔을 때 리니어 함수니까 마치 RNN 셀처럼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거고요. 항상 여기가 제일 난제였어요, 항상. 이게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코드 레벨로 왔을 때 여기가 제일 왜냐면 이제 개념은 다 이해하고 당연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코드로 보면은 파이썬 코드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항상 여기서 제가 애를 먹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집중을 하고 저도 한번 잘 설명을 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제 끝이잖아요. 나머지 다 설명 가능한 되게 멀티 헤드 어텐션이잖아요. 어텐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또 멀티 여러 개 헤드가 붙었는데 그거를 파이썬 코드로 표현하려면 또 머리가 아파요. 잘 봐야 됩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혼자서 하려면 머리 포개질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왜 제가 코드가 이해가 가독성이 떨어지냐면 이게 사전에 학습한 것들을 가져오고 파라미터를 가져오다 보니까 코드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숨겨진 값들이 많은데요. 테스트에서는 이제 실제 값을 밑에 쭉 제가 아까 파라미터 출력해 본 거 봤잖아요. 거기에 어텐션 값은 뭐냐면 B 하고 W가 있죠. 이게 뭐예요? 그냥 W 학습 파라미터예요. 어텐션 여기 있는 값은 그러니까 C 언더바 어텐션이라고 하는 값은 B 편향값과 W 값이 저장돼 있어요.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까 그 코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멀티헤드 어텐션인데 이제 심플하게 문장에서 세 개의 단어와 이것도 그냥 심플하게 생각 우리가 익숙한 512차원의 세 개와 512차원의 값이 올라온 거죠. 그 말인즉 여기에요. 이 세 개의 값이 멀티헤드
어텐션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알겠죠? 세 개와 마지막 결과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리니어 레이어 이 부분이 제가 설명했던 오랫동안 설명했던 요 예를 이제 가져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세 개의 데이터와 그쵸? 세 개의 인베딩 값이 들어갔는데 이 Q, K, V라고 하는 걸 가중치 파라미터를 곱해서 W 값을 곱해서 구해놓은 이 Q잖아요. 그쵸? 이걸 왜 하는지는 다 설명했죠. 이거를 이 인베딩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얘가 스스로 학습해서 적절한 쿼리를 만들 수 있도록 세 가지 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하는 코드인데, 즉, 첫 번째, 리니어 3개와, 그쵸? 512짜리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아까 말한 그 가중치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중치 파라미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다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512인데, 마지막을 9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리니어의 이 어텐션 값은 지금 제가 이미 학습해 놓은 이 W 값이잖아요. 저장된 게 어떻게 저장돼 있냐면 이게 저장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인베딩 벡터와 최종적으로 9개로. 왜? 이 9개가 왜냐면 지금 내가 3개짜리니까요. 곱하기 3배가 된 거예요. 3개의 단어와 인베딩 벡터가 마지막에 얘를 이 리니어를 통해서 바뀌었더니 3개의 단어와 그 인베딩 벡터 곱하기 4. 왜냐? 그 3개 세트를 만들려고요.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곱하기 3이 됐죠? 그냥 이게 하나가 아니라 곱하기 3이 됐죠? 그걸 왜 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그러면 나온 그 값은 총 인베딩 벡터가 3개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QKV로 스플릿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도 되잖아요. 이건 이미의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파이썬을 가독성이 좀 떨어지게 만든 거죠. 그냥 3번을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아주 심플한 코드로 아주 짧은 코드로 만들기 위해서 리니어 하나를 추가하되 결과가 원래는 이거였잖아요. 요거죠, 이렇게. 원래는 이거였잖아요. 원래는 이 3개짜리가 3개로 나오면 되잖아요. 3개짜리가 3개 나오면 되는데 3개짜리가 3개로 나오지 않고 그냥 곱하기 3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3개짜리에 512가 3개짜리 512로 나오지 않고 곱하기 3한 만큼. 그러면은 그 3개 세트가 나온 거를 그대로 3등분으로 해서 QKV라고 하는 요 세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QKV. 그러면은 이 QKV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리스트 형태로 첫 번째는 Q, 뭐 두 번째는 K, 세 번째는 이제 V인데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코드 심플하게. 그래서 N개, 총 3글자와 인베딩 벡터가 총 3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스플릿 해줬으니까 총 3개가 각각을 쪼개준 거예요. 글자 3개짜리가 인베딩 벡터, 글자 3개짜리가 인베딩 벡터를 총 세 세트로 분리해 준 거죠. 지금 제가 이거 사실은 저는 러프하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다 프로그래밍 파이썬에 대한 얘기예요. 넘파이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제가 맥락으로 해볼게.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한 가운데 보시면, 틀만 보시면, 자, 그럼 QKV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QKV를 헤드스로 해가지고 또 뭔가 작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코딩을 잘 보시면 되겠지만 얘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 3개짜리 QKV의 값이죠. 그거를 여기 보면 N헤드, 헤드가 아까 8개였나? 12개였나? 그 개수만큼 다시 쪼개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쪼개졌냐면 헤드만큼 인베딩 벡터를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멀티 헤드 할 때 사실은 3개의 데이터가 지금 단계는 그냥 헤드 단위로 쪼개는 작업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코드상에서 볼 때는 3개짜리를 이 헤더의 개수만큼 또 늘려줬는데 늘려주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인베딩 벡터를 그냥 늘려줘서 3개로 쪼갠 게 아니라 즉 어텐션을 헤더의 개수만큼 3번 한다고 했잖아요. 헤더 개수만큼 한다고 했잖아요. 반복해서. 그때 들어가는 인풋 인베딩 값이 있죠. 그 원래 값은 512였잖아요. 512짜리 3개였죠. 기억나시죠? 3개짜리가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512차원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상등분해요. 그래서 5를 3등분하면 대충 예를 들어서 한 160이라고 할게요. 160을 3개로 쪼개가지고 이만큼씩을 어텐션에 돌리고 이만큼씩 어텐션 돌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3번을 하고서 다시 붙이는 방식이에요. 하기 나름인데 얘네들은 그렇게 구현했던 거라서 그래서
굳이 코드 레벨에서 보면은 헤더만큼 이제 늘려줄 건데, 세 개의 글자와 인베딩 512를 헤더 수만큼 나눠서 그만큼의 이제 헤더로 데이터를 쫙 분리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이 헤더의 개수만큼의 관점으로 다시 학습하려고, 그러면 헤더의 개수만큼의 QKV라는 어떤 값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그 값을 이제 여기는 이제 캐주얼 그 마스킹 씌우는 거니까 잠깐 제껴보면은 어텐션에 QKV가 들어간 거잖아요. 헤더가 다 들어가 있는 QKV겠죠. 헤더 사이즈만큼의. 그러면 나온 이제 결과가 아웃풋 헤드스가 돼가지고 출력 결과, 즉 어텐션의 마지막 결과들이죠. 근데 우리가 헤더의 개수만큼 지금 어텐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H 스택으로 이제 쌓아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코드를 봐보시면 헤더의 개수만큼 글자 수에 각각의 헤더의 개수로 나눠진 그거가 총 이제 헤더가 12개면 8개 세트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H 스택을 한다라는 걸 보시면은 이 하나의 이것도 넘파이죠. 얘가 하는 일이 한번 다 실행해 봐야겠지만,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얘네들을 그 세 개의 단어 각각을 인베딩으로 합쳐버린 거예요. 원하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최초 세 개의 인베딩이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는 얘가 멀티 헤더 어텐션이든 어쨌든, 이게 제가 왜 멀티로가 안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멀티 헤더 어텐션의 최종 결과는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단어의 개수 곱하기 그 인베딩 벡터 사이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헤더를 나누고 결과적으로 구한 어텐션 그 값들을 다시 h스택이라는 함수가 아마 요 값들을 이제 그냥 압축시켜 주는 거다. 여러 개가 있든 말든 걸 다 합쳐져 버리고 얘네들도 다 합쳐 버리는 거죠. 얘는 이제 머지를 해주는 건데 함수 기능은 좀 봐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걸 해준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얘가 하는 일은 이 값을 각각 헤더로 분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개수라고 보면 되고, 얘가 실제 데이터인데 각 단어별로 인베딩 벡터를 다시 합쳐줘서 조합을 해서 각 단어별 인베딩 벡터로 분리해 모아준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그 결과값을 리니어 프로젝션 해가지고 이 x라는 값을 여기 보시면 단어의 개수와 인베딩 벡터, 다시 한번 단어의 개수 인베딩 벡터 하는데 한번 리니어를 집어넣은 거죠. 지금 이게 멀티헤드 어텐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에 나온 이제 결과를 가지고 얘를 또 한번 리니어를 한번 해준 값이 마지막 멀티헤드 어텐션에 나오는 값인데, 이걸 왜 해줬냐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왜 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리니어가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값의 변화는 없고, 값을, 어쨌든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왜냐면 구현하는 방법의 차이니까요. 큰 틀에서는 결국은 멀티헤드 어텐션은 우리가 설명한 방식으로 QKV를 연관성을 구하는 어텐션을 하는데, 여기 헤더의 개수만큼 같이 한다. 다만 그 연산을 할 때 헤더의 개수만큼 연산할 때 인베딩 벡터를 그대로 집어넣지 않고 얘를 3등분해서 쪼개서 연산을 한다 정도만 이해하고, 나중에는 하나하나 코드를 실행하면서 h스택의 함수의 기능이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도 봐보면 좋죠. 예를 들지 말고요. 실제 값을 넣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멀티헤드 어텐션과 어텐션까지는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어텐션도 내부적으로 어텐션을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되는 게, 어텐션은 너무 심플하잖아요. QKV, QKV에 대한 Q와 K에 대한 값을 여기 그 스퀘어 루트로 해가지고 뭐 약간 정규화를 좀 해주고 나서 소프트맥스 해주고 그냥 그 이제 마스크는 씌워주고 V를 다시 해주는 되게 단순한 식이었잖아요. 어텐션은. 그렇죠. 사실 멀티헤드 어텐션도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보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제 나온 결과값이 데드 노멀레이즈하고 피드포드 포지션 와이즈 피드포드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쭉 가볼게요. 자, 여기 힘들었어요. 트랜스포머의 GPT의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이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심플한 거죠. 그래서 한두 시간 만에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제 데이터를 조금씩 봐보면은 더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 나서 마지막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계속 봤던 거니까 X가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건데요. 얘도 한번 이제 봐보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X가 들어오고 이제 여기 보면 리니어가 있고요. 그 리니어가 한 번 더 들어가죠.
리니어를 2번 타고 여기 리니어 2번 들어가죠. 여기 히든으로 들어가 한 번 더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n 여기 보면 3개의 단어와 인베딩 벡터를 다시 곱하기 이게 이제 4개로 늘려준다고 했잖아요. 한번 풍성하게 늘려주고 나서 다시 4개를 하나로 줄여주죠. 계속 설명했던 그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하냐고 하면은 얘네가 선택한 거죠. 이때쯤에 실제로 인베딩한 그 어텐션에 나온 그 결과값을 실질적으로 신경망에 돌리는 부분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각각의 포지션 와이즈로 한 거라는 거를 우리가 내부에서 값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값 자체가 이제 3개고 여기 이제 인베딩 값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을 거예요. 그 값이고요. 몇 번 검증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멀티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값이 트랜스포머의 출력값이라면 이거를 12번인가 18번 반복해서 나온 그 결과값이 그냥 최종적으로 출력값인 거예요. 이 값의 출력값에 마지막 여기 애드 해주고 자, 이걸로 볼게요. 그쵸. 여기 노멀라이즈가 있는 거죠. 또 제가 빼먹었네요. 여기는 있는데 제가 또 빼먹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제 다 구했다. 마지막은 끝나고 나면은 노멀라이즈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준 거고 아까 이 값은 마지막 여기 소프트맥스를 하기 위해서 그 단어의 개수만큼으로 뽑아주는 작업을 해준 거죠. 여기까지가 GPT를 진짜 거의 코드 레벨로 지금 한 4-5줄 정도 넌파이에 뭐 h스택이라는 함수 정도가 조금 헷갈렸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구현 가능한 코드를 정말로 이제 코드 레벨에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GPT라고 하는 모델을 지금 만약에 이해했다면 수정 가능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잖아요. 당연하게. 그 정도를 이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봐야 돼요. 쉽지 않죠. 이해를 하면서. 왜냐면 이해가 돼야지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개선해가지고 오픈소스로 올려면은 여러분이 이제 거의 탑클래스죠. 여기까지가 GPT의 밑바닥의 모습이었고요. 요거를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하나 살짝 해볼 게 있는데